이번 시간에는 유니티에서 텍스트 메시 프로에 대한 스페셜 테크닉을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메시 프로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TMP 세팅을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캔버스를 클릭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UI, 텍스트 메시 프로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윈도우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대부분 이거를 클릭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세팅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메시 프로 파일이 생긴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방금 소개한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유니티 상단에 에디스로 이동해서 여기에 프로젝트 세팅스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 카테고리에 텍스트 메시 프로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팅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탭에 텍스트 메시 프로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세팅할 수 있어요. 폰트 파일을 TMP 파일로 만들 때 적용되는 스태틱과 다이나믹이라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스태틱 폰트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원하는 글자를 베이크해서 사용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스태틱 폰트의 특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사이즈의 텍스처에 효율적으로 글자 이미지들을 베이크한다 라는 겁니다. 이는 매우 가볍고 안정적이죠. 다만 텍스처에 없는 글자를 TMP 컴포넌트에서 사용한다면 글자 렌더링 하는데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는 한국어나 일본어, 중국어 이런 언어에서 사용하기가 매우 번거롭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이나믹 폰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글자를 타이핑할 때마다 텍스처에 글자가 추가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텍스트에 추가하려는 글자가 이미 텍스트에 존재한다면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다면 텍스트에 해당 글자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어나 일본어, 중국어 이런 조합형 언어에 매우 편리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텍스트 해상도에 따라서 글자들이 너무 많이 추가가 되면은 이는 이제 해상도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효율적이지 못한 여백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스태틱과 다이나믹 폰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스태틱입니다. 유니티 상단의 윈도우, 텍스트 메시 프로, 폰트 에셋 크리에이터를 클릭합니다. 여기 있는 소스 폰트 파일에다가 레귤러 폰트를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폰트 아틀라스 클릭해서 이제 아틀라스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 있는 세이브를 클릭해서 이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경로에 아무데나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태틱 폰트가 완성이 되었네요. 이번에는 다이나믹 폰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다이나믹 폰트로 만들고 싶은 폰트를 클릭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크리에이트 텍스트 메시 프로 폰트 에셋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이나믹 폰트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스태틱과 다이나믹의 특성을 사용해서 다국어를 지원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제가 준비한 폰트는 노토산스이고요. 각각 영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니티 상단에 윈도우를 클릭하고요. 텍스트 메시 프로의 폰트 에셋 크리에이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영어 폰트 중에서 레귤러를 클릭해서 소스 폰트 파일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너레이트 폰트 아틀라스를 클릭해서 아틀라스화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 파일과 그리고 특수 문자를 베이크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세이브해서 원하시는 경로에다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태틱으로 베이크를 처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일본어와 한국어는 다이나믹으로 폰트를 만들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일본어 레귤러를 클릭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크리에이트 텍스트 메시 프로의 폰트 에셋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도 레귤러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크리에이트 텍스트 메시 프로의 폰트 에셋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는 이러한 네이밍 규칙을 좋아하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름 바꾸기를 해가지고 뒤에다가
펄백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한국어도요. 뒤에다가 펄백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줄게요. 자, 이제 이 TMP 파일들을 전부 다 TMP 폴더에다가 이렇게 모아놓도록 할게요. 이제 영어 폰트 스태틱으로 구워진 이 TMP 파일을 이제 클릭하고요. 그런 다음에 맨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여기에 펄백 리스트라고 있어요. 자, 이 기능이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이 스태틱으로 구워진 녀석은 영어하고 특수 문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국어를 타이핑한다든지 그러면은 일본어를 타이핑한다든지 이렇게 활동하게 되면은 이제 글자가 깨지게 돼요. 그랬을 때 이건 이제 실패한 거잖아요. 이제 실패했었을 때 여기 있는 TMP 파일을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이렇게 두 개를 눌러서 생성하고요. 각각 일본어하고 한국어를 이렇게 추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국어 지원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 컴포넌트를 클릭해 주고요. 여기에 있는 노토산스 레귤러를 폰트 S에다가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입력창에다가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를 작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일본어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곤니찌와라는 글자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더 짚고 가자면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노토산스 레귤러 여기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어의 경우는 여기 있는 공간에 이제 일본어가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어는요. 여기 있는 아틀라스에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제 효율적으로 다국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볼드체와 이태일체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노토산스 레귤러를 스태틱으로 만들어 놨고요. 텍스트 베이식 컴포넌트에 폰트 에셋에 연결해 놨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이 폰트 스타일을 이제 볼드를 클릭해서 볼드체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볼드체를 클릭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크게 이상한 게 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 자간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짜 볼드체입니다. 자,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이제 여기 있는 폰트 에셋을 아예 볼드체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엄청 많아요. 이것도 잘못한 설정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진짜로 세팅한 방법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레귤러 그리고 볼드, 이태리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하는 것까지는 이제 맞아요. 근데 이제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레귤러가 이제 디폴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400번 레귤러는 이렇게 비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다른 공간에는 이제 해당 그 파일을 넣어도 되는데 여기는 레귤러는 이게 기본 값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레귤러를 이제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볼드 여기에다가 볼드 파일을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태리를 클릭해서 여기 있는 레귤러에 이태리에다가 연결해 두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볼드에 이태리 쪽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네,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이제 찐또고요. 여기 있는 폰트 에셋에 레귤러를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것을 클릭했을 때 이제 진짜 볼드가 처리됩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했습니다. 자, 아까 봤던 가짜 볼드와 비교를 해보자면 이번에는 자간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정말 글씨가 이제 볼드체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태리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태리체로 이렇게 넣었을 때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볼드체와 가짜 볼드체 이런 식으로 제가 비교샷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볼드체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이제 레귤러를 따로 처리 안 하고 볼드를 클릭했을 때고요. 아래에 있는 것이 진짜 볼드체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자간이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태일체를
이제 가짜 이태리와 그리고 진짜 이태리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보시면은 따로 자간도 안 맞고요. 보시면은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요. 아래 있는 것이 진짜 이태리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텍스트에다가 효과를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효과를 지정한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컴포넌트 하단에 보시면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이 머티리얼을 클릭하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 중에서 그림자를 넣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언더레이를 이제 활성화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언더레이 글자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 설정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프셋 X와 Y를 좀 건드려 볼게요. 그래서 X를 이렇게 1로 하고요. Y를 마이너스로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오는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좀 더 그림자를 소프트하게 만들고 싶다면 여기는 소프트니스를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그림자의 디스턴스 값을 좀 더 늘리고 싶다면 여기 있는 테스트 메시 프로 폰트 파일을 클릭하고요. 업데이트 아틀라스 테스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패딩이 있어요. 이 패딩의 값을 늘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20 정도로 좀 과감하게 넣어볼게요. 자, 제너레이트 하고요. 세이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의 거리가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효과를 지정한 건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효과를 지정한 거에서 실수를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 할게요. 자, 방금 제가 효과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머티리얼 안에 여기는 값을 수정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 폰트하고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간 폰트하고 라이팅이나 글로우가 들어간 폰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따로따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잘못한 방법이 여기는 이 테스트 메시 프로 폰트 파일을 계속 복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효과를 지정하지 않는 폰트를 먼저 준비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나는 섀도우를 넣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머티리얼 있죠? 이 머티리얼을 오른쪽 마우스 하신 다음에 여기에 크리에이트 마테리얼 프리셋 이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머티리얼이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전 여기에다가 이름을 뒤에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섀도우라고 작성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TMP 컴포넌트를 클릭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머티리얼 프리셋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보면은 일반 머티리얼 그리고 여기에 섀도우 기능이 들어간 녀석 이런 식으로 제가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섀도우 들어간 녀석을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언더레이를 지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 폰트하고 그리고 섀도우가 들어간 폰트를 이렇게 컨트롤링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요번에는 글자에 이러한 이미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미지 컴포넌트를 사용한 게 아니고요. 진짜로 텍스트에 이미지가 추가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미지 뒤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추가해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런 식으로 이미지 파일을 아틀라스화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스프라이트 모드를 멀티플로 해주시고요. 스프라이트 에디터에서 이거를 이렇게 다 나눠주세요. 네, 그래서 요거를 아틀라스화해서 처리하는 것, 그리고 분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여기는 이 이미지 파일을 오른쪽 마우스 Create 테스트 메시 프로에 여기 있는 스프라이트 에셋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프라이트 에셋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 스프라이트 캐릭터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리한 형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스프라이트 에셋을 텍스트 메시 컴포넌트에다가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브젝트 클릭하고요. TMP 컴포넌트에 보시면 엑스트라 세팅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고요. 여기 밑에 스프라이트 에셋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해당 에셋을 연결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는 꺽색 작성하시고요. 스프라이트를 작성합니다.
한 다음에 는 작성하시고요. 이제 숫자 0부터 원하시는 숫자까지 작성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저는요, 0 넣고요. 닫는 꺽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저희가 이제 만든 이미지가 폰트에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숫자를 바꿔주면은 다른 이미지들이 보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이제 오프셋 처리해 볼게요. 자, 스프라이트 에셋을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스프라이트 캐릭터 테이블에 있는 이 녀석을 클릭해 볼게요. 자, 먼저 저는요, 여기 있는 요 인덱스 1번에 이 마우스가 아니라 여기 있는 키보드 2가 인덱스 1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업 다운을 클릭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거를 해서 이 마우스를 업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인덱스 1번에 키보드 2키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 녀석이 좀 사이즈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일을 이렇게 좀 줄여볼게요. 그래서 원하시는 사이즈로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오프셋을 좀 조절해 볼게요. 여기 있는 에딧 글리프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프셋을 조절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여기는 BX와 BY를 컨트롤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BY를 이렇게 움직여 주고요. 그 다음에 BX를 이렇게 이동시켜 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텍스트 컴포넌트를 클릭하고요. 이제 글자를 작성하면은 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스프라이트 1이라는 글자를 보면요. 이게 솔직히 키보드 2키인지 아니면 마우스인지 이게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별칭을 작성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해주시고요. 크리에이트 텍스트 메시 프로에 여기 있는 스타일 시트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 시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있는 이 네임이 지금부터 별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 여기에다가 알파벳 E를 작성해 볼게요. 그리고 오프닝 태그 여기에다가 저는 여기 있는 이 스프라이트 1이라는 글자를 복사해서 여기 있는 오프닝에다가 작성해 줄게요. 이제 텍스트 메시 컴포넌트로 이동해서 여기 엑스트라 세팅스에 보시면 스타일 시트 에셋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텍스트 스타일 시트를 연결해 주고요. 여기 있는 이 스프라이트를 이제 스타일이라고 작성해 주고요. 아까 별칭 네임을 알파벳 E로 지정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저희는 네임을 통해서 요 녀석이 어떤 걸 이제 표현하는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텍스트 메시 프로가 한국인을 이제 위해서 만들어준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철수는 새로운 음료수를 마시려고 한다. 이런 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음료수를까지는 이제 하나의 단어인데 이게 줄바꿈되어 있는 거를 보면요 굉장히 뭔가 불편합니다. 요거를 이제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니티 상단에 에딧을 클릭하고요. 여기서 프로젝트 세팅스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 카테고리에 보시면 텍스트 메시 프로에 세팅스가 있어요. 여기에서 맨 하단에 내려보시면 코리안 랭귀지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옵션을 클릭하면요. 이제 단어 단위로 줄바꿈을 지원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하면요. 이런 식으로 철수는 새로운 여기까지 이제 띄워주고요. 그런 다음에 음료수를 마시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유니티가 한국인을 위해서 기능을 지원해 줬어요. 자, 한번 다른 글자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작성했을 때도 굉장히 단어 단위로 띄어쓰게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만약 여기서 옵션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운하고 동 여기 사이가 사업 운 여기까지 작성되고 띄어쓰기가 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옵션을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매우 편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텍스트 메시 프로에 대한 디테일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